기차역에 서면 늘 설레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은 좀 숙연해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기 때문이죠. 남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문제는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했다고 해서 통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야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갈라놓은 채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땅, 비무장지대. 분단의 땅은 침묵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를 따라 생긴 마을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2회에 걸쳐 비무장지대 철책을 따라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도라산역입니다, 여기가. DMZ 남방 한계선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역이죠. 그러니까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말이 와 닿는데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DMZ를 따라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길을 떠나볼까요? DMZ 로드 그 첫 시작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교동도입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섬이니 출입도 까다롭고 곳곳에 철책인데요. 황해도 연백평야가 지척에서 보일 만큼 북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대를 이어 고기잡이를 하는 현상록 씨가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고기를 잡다 보니 여러 제약을 받는답니다. 그쪽으로는 못 가죠. 지금 그쪽은 전부 다 철책선을 쳐놨고 요 교동도 섬 자체에서 남쪽으로만 지금 조금 푸는 상태예요. 그쪽으로만. 예전에는 밴댕이가 엄청나게 나오는 황금 어장이었다지만 지금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가뭄까지 겹쳐 더하다죠. 지금은 이제 병하고 밴댕이가 나와야 하는데 바다도 가물고 그래갖고 지금 생선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바다에도 철책을 칠 수는 없으니 예전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막 잤어요 배에서들. 배 잡으다가 앵커가 끌려서 저쪽으로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쪽으로 떠내려가서 기차 소리가 나. 여기서 기차 소리 들을 데가 없잖아요. 기차 소리가 나니까 아 여기가 개성 쪽으로 왔는 낙이다 하고서 깜짝 못 뜨냐 그대로 그때 바뀌면 앵커가 먹어갖고 떠내려고. 여기 저거 좀 빼줘요. 이불좀 빼달라고. 바다에서 돌아온 현상록 씨. 오자마자 가마솥을 지키게 생겼네요. 오늘 부인 순자 씨가 솜씨를 좀 발휘할 참입니다.
시원시원한 순자 씨는 이곳에 오기 전엔 서울 깍쟁이 아가씨였답니다. 뜯어놓게 좋아. 그냥 빨리 와야 되는데 못 가게 조금만 있다 가라는 바람에 통금 시간이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집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식구한테 마저 죽을까봐 못 들어가는데 그 이튿날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연애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 사람아. 그래갖고 그때는 뭐 여자면 뭐 다 좋았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때도 좀 이뻤다 그럴까? 그때 진짜 이뻤어요. 남자 하나 믿고 배 타고 섬으로 시집을 왔는데 막상 살집에 도착을 해보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국물 좀 떠잡숴 보게요. 이쑤시개 꽂을 땅 뜯더라고. 그래갖고 예, 나는 그래도 기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없어갖고 그냥 조카 하나 있고 큰아버지 계시고 조카 데리고 있는데 서울내기 순자 씨는 그 길로 새우팔이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귀가 죽을까봐 다른 동네로 장사를 다니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불려나갔죠. 새우를 팔러 가면은 어떤 걸 먼저 봤냐면은 그 집에 가서 집부터 살폈어요. 고개를 바짝 제끼고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딱 살펴요. 왜냐면 나는 오두막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은 가면 집이 좋은 거예요. 이 집 모양이요. 집이 좋으니까 나는 언젠가 이런 집을 살아볼까. 억척스럽기는 교동 사람들이 매한가지였습니다. 황해도와 가까워 피난온 실향민들이 많았던 탓이죠. 내 몸 하나 누울 집 한 칸이 없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피난민들 나왔을 때는 한 집이 한 7, 8가족이 살아서 그 초가집에서 조그만 뭐 집이라 컸나? 근데 그냥 뭐 저 외양간에도 정말 이게 약간 전부 그냥 깔고 뭐야 살고. 대충 그냥 하고 집 깔고 그러고서 그냥 멍석 같은 거 깔고선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뭐 짐승이나 다른 거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시절, 그 고단했던 삶이 상상이 갑니다. 순자 씨의 시아버지도 황해도 실향민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동네 어른들이 다 부모 같죠. 어른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집 와서 했던 고생은 양반에 속하는구나 싶답니다. 그 전에 어려웠을 때 뭘 많이 잡섰어? 밀기울 밀가루도 없어. 밀기. 나 어디서? 밀을 잡섰으니 밀가루도 원통한데 밀가루 많이 먹는 거. 아유 밀가루는 쌀밥이야. 아이고. 껄껄해서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아. 믹사에다 안에 실향민이 많으니 음식도 황해도식이 있는데요. 수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넣으세요 형님 가져오셔서. 예, 형님이 썰으셔. 한 번 더. 김치에 고수를 꼭 넣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새우젓도 싱싱하고. 독특한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교동 사람들은 고수만으로 김치를 담그거나 쌈으로 먹기도 할 만큼 좋아한답니다. 연백 사람들하고 황해도 사람들하고는 이거 다 좋아한다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다 하여튼. 근데 나도 처음에는 아유 안 먹어서 냄새 나서 그런데 이제는 괜찮더라고. 맛있더라고. 지금은 잘 드세요? 예, 이제는 좋아요. 안 들어가면 또 틀려. 황해도 출신 남편 덕에 입맛도 바뀌었네요. 맛있지? 나도 하나만 줘봐.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 맛있죠? 고수 냄새 나는 게 맛있네. 고향은 이뤄도 입맛은 눈을 감는 날까지 고향을 기억하고 있겠죠. 순자 씨네 마당은 늘 붐빕니다. 남편이 앞바다에서 꽃게라도 잡아오면
순자 씨는 동네 사람부터 불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잘해요. 소문 났잖아요. 아, 음식 잘하신다고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억척스럽게 행상을 다닐 때도 음식을 하면서 재료를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손맛도 좋고 인심도 후하니 그녀의 곁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는 분들마다 다 해드렸어요. 아주 시컨들 잘 잡섰죠. 그 얘기해요. 뭐 친우들이고 뭐고 아가씨들이고 노인네들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때 너무 잘 먹었다고 아주. 살림이 팍팍하다고 인심까지 박해지면 사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힘들 때 서로를 지탱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답니다. 내 몸 하나 의지할 곳 없었던 시절,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옛말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얘도 오래간만에 먹는 게 별미야, 별미야. 옛날에 했던 거에서 진짜 맛있어. 그대로 했더니. 옛날에도 수제비를 제일 더 많이 해 먹었어요. 이게 허기가 기니까 돈도 안 들고. 수제비 한 그릇을 얻어먹고 황래아 씨 부부가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왔네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황래아 씨는 비난을 하며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못 잊어 창문도 북으로 냈답니다. 바라도 보지만 밤에 살 때는 머리를 글로 두고 자죠. 벽에를 일로 두고 항상 그래 내가 이 집이 2000년도에 집 졌는데 이제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여기 잤습니다. 딴 데서 안 주무시고 네, 여기서 혼자서 여기 잤어요. 어머니하고 뵙고 싶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둔 놋그릇을 갖고 며칠 내로 오겠다던 어머니. 그 며칠이 6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겠죠. 엄마라고 부를 때가 제일 정말 그리워요, 그리워.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 입에서 어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제일 제 꿈이고 소원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나마도 이제 돌아가셨을 거고 뭐 영원히나 한번 이렇게 꿈이라도 만났으면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술을 안 자시지만 그때는 술도 자시고 그러는데 술 먹고 와서 그 어머니하고 그냥 땅에서 둥글릴 때가 제일 뽀뽀다. 나를 언제나 어머니 불러보냐고 그러더라고. 가장 그립고도 슬픈 단어 어머니. 내아 씨에게 이제 어머니는 눈을 감을 때까지 필요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전차 장애물. 아픈 삶을 더듬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민통선 마을을 걷다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까요? 지금 그 사진 찍은 지뢰 표시가 섬찟하면서도 참 씁쓸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다스리고 두 번째 행선지 파주로 들어섭니다. 철책을 따라 달리니 판문점이 가깝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에 왔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한 곳씩 마을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된 곳이죠. 북한 쪽엔 기종동 마을이 있습니다. 저 앞에 마을은 기종동 마을인데 저희 마을에 관하고 그 기종동까지는 1.8km 측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의 출입이 힘든 곳이죠. 마을에 간 옥상에서 북한의 기종동 마을이 훤히 보입니다. 북한의 건물은 물론 밭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모습까지 잘 보이는군요. 북한을 지척에 두고 사는 삶은 어땠을까요? 우선 먹을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출입이 까다로우니 집집마다 돼지를 키워 고기를 마련했다죠. 돼지를 여기서 잡아서 그 한 마리를 갖고 다 여기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빼고 나서 이제 다른 거는 또 그석 같은 거 넣어가지고 김치국 뼈다귀 등싸대 그런 거 다 넣고 김치하고 또 고기는 이제 제육으로 또 삶아서 썰어서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갖고 몇 가지 음식이 되는 거죠. 북한이 지척이니 그 옛날 갓 시집온 새색시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잘 들어가고 집 갔는데. 솔직히 여기 이북에서는 맨날 방송을 하죠. 정말 있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장실 가더라도 신랑이 화장실까지 문턱까지 데려다주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건 같이 순대도 만들어 먹고 아궁이 불도 함께 쬐던 이웃이 있어서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 이웃들끼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순대를 막 찌르기 시작하네요. 이걸 찔러줘야 그 안에 공기가 빠져서 안 터져요. 늘상 순대를 해먹다 보니 절로 터득한 지혜랍니다. 순대는 개성식 순대가 유명하죠. 분단되기 전 이곳은 개성과 왕래가 잦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였죠. 그 개성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 땅을 많이 샀어요. 네, 여기 땅을 많이 사서 땅 임자가 오면 또 대과 좋잖아요. 그냥 뭐 조랑 떡국에다가 그냥 뭐 밥을 차리니잖아 아주 그냥. 근데 개성 사람들은 다 부자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어렵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잔치 때면 꼭 돼지를 잡고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서 요즘은 잘 못해 먹지만 그 시절 순대 한 접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순대 한다고 해서 오셨어요? 왜 근데 저기 위에 있는 깃발은 뭐예요? 이거? 예. 여기 상징이야. 우리는 항상 비무장대 나가면 제세만 지나가면 이걸 내려놔도 이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이걸 달아야 되거든. 기차도 아저 승용차도 그래. 나가서는 뛰어도 거기서 제세서부터 달고 들어와야 되거든. 이곳이니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순대와 함께 삶은 내장도 썰어줍니다. 돼지를 잡으면 내장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워낙 귀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다 요리를 해 먹었답니다.
없는 살림에도 혼인이 있으면 잔치가 커졌습니다. 사람이 들고 나기가 쉽지 않으니 새 식구들 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결혼식은 아들은 3일, 딸은 이틀. 이 동네는 딸은 못 들어와요. 아들은 여기 며느리는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도 딸은 사위는 못 살아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딸은 이틀, 아들은 3일. 그렇게 돼 있어요.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 어쩌면 잔치는 이 막막한 곳에 시집오는 새색 씨를 위한 것이었겠죠. 마을에 갇혀 나가기도 쉽지 않던 시절,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름이면 아낙들은 다 같이 둘러앉아 애호박 만두를 빚으며 시름을 달랬습니다. 이게 마당으로 나가보면 그냥 하늘하고 이북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망갈 수나 있나 보. 어떻게 가? 차가 있어 뭐해서 신 날아가고 싶은지 새래면 날아갈 텐데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혈기에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습니다. 군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지 나중에 다 두 번이야. 그러게. 그전 한 번이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외박하기가 좋은 시절이었어요. 차 놓쳐서 못 들어왔다고. 아 밖에 나가서 네. 나는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차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믿었지 우리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모르지 어떻게 안 일주일 동안 놀았겠지요 뭐. 남자들이 바람둥이들이. 네, 믿어야죠. 아, 그런데 만두를 끓는 물에 바로 넣는군요. 그래 이렇게 건지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걸. 그래서 쫀득쫀득하잖아요. 이거. 저희는 이렇게 해서 넣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드셔서 찬물에다가 했다가 그렇게 해서 바로 가서 드시면 참 맛있어요. 네, 이 애호박 만두는 후딱 삶아 참으로 내가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간단히 한 끼 때우기도 하는 여름철 별미랍니다. 홍승순 씨는 1997년 북한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도토리를 줍다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이죠. 입으로 가재는 거야. 그래 가재니까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은 다 여기 있고 그런데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참나무 큰 거를 있는데 막 그걸 붙잡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아들은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오고 그냥 가는 거야. 가재니까. 그는 무서우니까. 정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섭기도 했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철책을 타고 얼마나 더 기막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을까요? 파주를 지나 서부전선의 끝 연천으로 향합니다. 아휴. 민통선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휘전선과 불과 800여 미터 떨어진 태풍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도 유명한 곳이죠. 저쪽 천막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뭐 이러는데 잘 살고들 있나 모르겠네요. 저 멀리 임진강이 보이는군요.
잡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주변의 풍경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죠.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그다음에 연천, 파주를 거쳐서 한강까지 합쳐지는 그런 강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철책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데요. 뭐 땅뿐만이 아니라 강까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임진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단은 삶의 일부입니다. 여기가 제일 깊은 데 수심이 한 5m 나오고 많고 다니던데 지금 뭐 댐이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되고 그래서 고기는 먹고 싶고 해가지고 그 우리 모천 계장님 허가 구역 와가지고 좀 같이 좀 버들이고 고기 좀 가져가려고 좀 지금 나왔습니다. 임진강 주변의 마을들도 예전에는 민통선 마을로 묶여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임진강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유재학 씨가 살고 있는 곳도 예전에는 민통선 마을이었죠. 지금은 통제가 부분적으로 풀렸지만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는 일도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 강이 이게 좀 뭐야 민통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강 넘어가려면 신분증 다 맥주 넘어갔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 많이 편해진 거지. 민통선 주변에서 산다는 것은 분단의 현실을 늘 실감하며 사는 것이겠죠. 가로막혀 갈 수 없는 곳이 지천이니 말이죠. 민통선 마을인 횡산리에 살고 있는 김학용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늘 삼엄한 초소를 지나야 한답니다. 네, 그 안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말이죠. 뭐 하고 있어? 더운데. 아주 큰 거 잡았어. 빨리 나오셔. 예, 가요. 선생님 얼른 가셔. 예, 가요. 아이고, 되게 크다. 아이고. 간에서. 한 관은 나가요. 저 큰 거는 한 관은 나가. 얼마나 큰지. 아이고, 알 좀 봐. 알. 군남댐이 생기기 전 이 마을에서도 강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죠. 뭐 우리들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물속에 있는 불발탄, 폭발물, 지뢰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차량이 이동해서 한 자리에서 구인들하고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도 잡고 그랬죠. 벌써 다 다루셨네. 횡산리는 1970년 초 민통선 안에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저렇게 큰 걸 어떻게 잡으셨어?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일구어 지금의 옥토를 만들었죠. 이거는 매운탕 끓이시고. 네.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지뢰 캐는데 몇 년, 개간하는데 몇 년, 지금 옥토 만드는데 몇 년 해가지고 한 15년 이상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농지가 지금 된 겁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려니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른 감이 있어 이것저것 잡아다 먹을 것이 있었죠. 어른 팔뚝만한 메기라도 한 마리 잡히면 밭에서 돌을 고르다 말고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먹고 살기보다 힘든 것은 들고 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리별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돌 지나갖고 여기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가지니까 입덧을 하니까 걔를 이제 시집으로 보내고 나서 참 힘들었어요. 보고 싶어갖고. 그렇다고 뭐 같이 와야지 자주 가보지. 너무 머니까.
그게 한 가지 힘들었어요. 자식 크는 것을 곁에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오죽할까요? 한 6개월 만에 봤어요. 6개월 만에 봤는데 아기가 안 와요. 엄마를 잊어버려갖고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안 좋았죠. 마음대로 드나들 수만 있어도 자주 보았으려니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뭔가 했더니 논우렁이네요. 웬 겁니까 이게? 논에 이제 물 대려고 이렇게 웅댕이를 파놨는데 거기다가 그 전에 이렇게 새끼를 조그만 거를 잡아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왜 깻잎을 가지를 해야 돼? 벼농사를 주로 짓다 보니 예전에는 논에 우렁도 참 많이 살았답니다. 남자들이 논에서 일하다 우렁을 한 바가지 잡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산 우렁이는 이 뱃속에서 새끼가 우물우물하게 커가지고 엄마 이 몸을 다 갉아먹고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엄마는 빈 껍데기가 물에 그냥 동동 떠. 그 엄마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엄마 등골 빼먹는 게 우렁이 때문에 등골 빼먹는 거라고.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곳의 어른들도 자식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땅을 개간했겠죠. 이정열 씨 부부는 몸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 왔답니다. 5시만 되면 오고 가는 차도 없고 앞에도 산이 막혀서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오고 가는 차도 없고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기가. 적응은 힘들었지만 남편의 건강을 위해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영원한 짝이죠, 짝이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울고 싶은 날이 더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 웃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힘이겠죠. 양념장이 맛있어야 돼. 무치는 거. 찍어 잡숴보세요. 아이고 찍어 먹기는 아주 맛있어. 맛있어요? 식초도 마침 들어갔고. 여름철 떼약볕에서 논일을 하다가도 우렁무침에 막걸리 한잔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힘으로 억척스럽게 황무지를 일궈 나갔겠죠. 간 딱 맞아요. 맛있죠? 맛있어요? 간 맞으세요? 맞아요. 맛있어. 우렁무침 한 접시에 피땀으로 마을을 일군 젊은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검문소가 많네요. 네. 수고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게 이양기죠? 네. 어디? 보내는 길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러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다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오히려 군인들이 경례 터는데 예, 다 아니까. 네, 저희도 잘 아니까 서로 맞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 집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이용섭 씨의 논은 군사 작전 지역 안에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뭘 이렇게 차려서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나는 다른 데는 가봐도 여기 연차는 처음이에요. 귀한 데 오셨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이렇게 굽으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아, 이거 여기 명물이신가 봐. 네, 임진강에 아주 그냥 맥입니다. 맥이 메기, 이 메기가 이렇게 크게 구워 먹을 살림이 이렇게 많네요. 예. 우리 매운탕 많이 먹어서 뭐. 메기에서도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군거 가져오시네. 네, 맥이 거기 태워가지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굴을 내놓는 거 보니까 사모님에게만 잡숴라 이런 거.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가끔 먹으니까. 이게 간장으로만 그냥 한 거죠? 네, 간장파. 네, 간장파만 넣어가지고. 간이 세지 않으니까 그 순수한 생선 맛이 그냥 나오네요. 이런 걸 먹고 사셔서 그런지 체격들이 어깨 넓으셨건. 알이 굵어가지고. 분단된 나라이기에 생겨난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에 살다 보니 여느 마을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최고 좋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여기 살았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는 개성에 사셨어요. 하하. 그래 6.25 동란이 나는 바람에 저는 이남 사람이 됐고 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이 6.25 동란이라는 게 아주 사람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게 동족 상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가 요 너머 개성이 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육지 속의 섬 같아요. 말하자면 그 강이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거기가 뺑 돌았습니다. 여기. 그래 말이야. 그런데 그 한 번 몇 발짝만 넘으면 그냥 서로 왕래가 될 텐데. 네. 그럼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했다고 좁은 지금 그걸 못 넘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빗길 행자라고 아주 곰처럼 뺑 돌아게 된 섬이에요. 진짜 중면 행산이라는 게. 예. 아 참. 참 얄궂은 일 같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어느덧 서부전선을 지나 중부전선의 시작 철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원의 민통선 마을 마현리인데요. 마침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을 나왔네요. 근데 잡아봐. 이렇게 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가 있어. 더 이상 안 들어가지. 그때 딱 빼버려. 아, 그렇지. 간단하네. 아이고, 큰 소리라도 치지 말 걸 그랬죠. 돌이 있으면 딴 데를 약간 피어서 하면 돼.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 나와요. 찝었구나. 찝었지. 아 여기 호수가 지나가는데 거기 찔러가지고 지금. 사고 치신 거네. 오늘 밭주인이 바쁩니다. 가지 호스를 찝어가지고 다시 재복구하랍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고맙기만 하다는데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이제 군인들 대민지원 나오시면 어떠세요? 아이 많이 도움되죠. 이제 농부들 혼자는 일 못해요. 농번기가 되면 이렇게 일손을 돕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최전방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GOP 철책이 바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비무장지대로 해가지고 전방에 이제 적 북한군이 앞에 바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작사님 나오셔. 앉으세요. 고마워요. 새참으로 생선이 나왔는데요.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옛날에 고기를 이렇게 쪄가지고 일할 때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씩 줬거든. 이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아마. 이렇게 새참을 내는 것은
처음 마을이 생기고 밭을 개간할 때 내주던 방식인데요. 1959년 경북 울진의 수해민들이 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라와 태풍 그때가 59년도 9월 17일 날 수해를 만나가지고 재산 피해가 1900억 원에 달할 만큼 태풍 사라는 대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졸지에 터전을 잃은 울진 사람들이 민통선의 황무지에 온 것이죠. 그래 오니까는 전부 막 이래 뭐 쑥대 받치고 막 이런 막 황무지에 막 보드랑 막 큰 거 막 섞고 이랬더라고요. 그걸 와가지고 다 개간해가지고 첫 해는 모를 많이 못 심었지요. 조금 심어가지고 이제 그해 이제 배급 다 먹고 그래 보태가지고 먹고. 갈대밭에 천막을 치고 돌투성이의 땅을 억척스레 일구어 나갔습니다. 개간할 연장도 제대로 없었지만 맨손으로 밭을 만들었습니다. 였는다. 민통선 마을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다 보니 음식도 아직 울진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밀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랑 이제 막 넣어가지고 이제 묻혀가지고 저기다 끓일 때 넣어요. 저거 쓰레기 좀 울진에서 많이 드셨던 거예요? 울진에서 많이 해 먹어요. 이것도 그때 들어왔던 가구가 총 66가구.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은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몇 안 남은 1세대들끼리 옛 기억을 더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억자를 이렇게 비다가 깔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몽석 갖다 깔고 그렇게 살았어요. 군용 천막에서 이불도 없이 억새를 깔고 자던 시절 제일 그리웠던 건 고향의 음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고등어 한 토막도 사치였죠. 그 시절의 기억에 아직도 고등어 시래기탕을 즐겨 해먹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해먹을 줄도 모르고 그만 몰라. 이래 해먹지도 안 하고 아줌마들도 이래 해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 여자들이 안 해주니 남자들도 뭐 먹고 싶었는지 우연지 뭐 안 하고. 잘 삶아 가시를 골라낸 고등어살에 각종 채소와 시래기를 넣어줍니다.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넣고 한참을 끓여주면 울진식 고등어 시래기탕이 완성됩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향의 음식입니다. 지르. 네, 주름진 손에 온 힘을 다해 물기를 짜는 것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야 흔한 재료지만 울진식은 좀 다릅니다. 콩가루를 넣고 찌는 것이죠. 나무 밑에 이제 다라이 같은 게 이래 갖다 놓고는 애로 거다가 들어앉혀 놓고 그래 이제 일하다가 울모 와서 또 젖 한 번 먹이고. 젊은 엄마들은 젖먹이 아이를 어찌 키워야 하나 겁이 더럭더럭 났답니다. 그 기운으로 돌밭을 일구고 푹을 뽑았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힐 생각에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군인들 몰래 주변에 탄피를 주워다 심리를 걸어 고물상에 팔기도 했죠. 탄비 포 같은 거 이만 긴 거 그걸 주워가지고 애기 매로 포대기다 돌돌 말아가지고 모자 씌워가지고 업으면 꼭 애기 같아요. 그래 이제 포대기 끼래가지고 업으면 꼭 애기 같다고요. 그래서 뭐 한 TV 씌워가지고 나가면 꼭 애기 같아. 그래 업으면. 그래가 내가 한번 갖다 팔았어. 이불 한 채 없이
맨몸으로 황무지에 도착했던 사람들. 그래도 힘들게 챙겨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 지가 60년 다 돼가. 누가 했는데? 이 집에 했지. 고향에서 만들어 놨던 도마인데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온 이유가 있다죠. 우리 오빠가 만들어서 이 글씨도 우리 오빠가 다 이거 이래가지고 국수하는 사람 편애라고 썼다며 이게 여기 썼는 글씨가. 이젠 도마도 사람도 늙었습니다. 그 시절 그래도 집집마다 닭을 키워 영양 섭취를 했는데요. 양을 불리기 위해 닭 칼국수를 주로 해 먹었답니다. 아이고 간다 안 잡고 이거 왜 이래노? 아니 지금 소금 넣어도 돼. 젊은 사람도 깜빡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너다지 잊어버리지. 네, 바쁜 시절 깜빡깜빡하는 것이 예사죠. 그래도 잊히지 않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세월은 60년 가까이 쌓였지만 아직도 고향의 맛, 고향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고향서 올 때는 참 다 동네에서 다 그랬지. 오염만 사다가 오라고 오염만 사다 간다고 이랬는데도 뭐 이제는 뭐 고향이가 참 타향이가 고향이 되고 고향이 오고만 타향이 되고 그랬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지. 이제는 고향 가면은 못 살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성만이 어르신이 어디서 사모님이신가? 예. 본인이세요? 예. 나는 사모님 이름인 줄 알았어. 네. 이수봉.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수봉.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말투가 아니셔. 경상도. 여기 와요, 온나. 그 옆에 계신 분은 고향이 어디세요? 다 울진에서 같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울진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이구만. 66세대 올라왔을 때. 그럼 그때 와서 여기 개간 오시고 이런 분들이세요? 괜히 가지고 개간하고 오니까만 쑥대밭이고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큰 거 있고 그렇더라고요. 살아오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술잔은 받습니다. 이장님을 누가 따랐어 지금? 내가 따라야 되는데. 캐도 징그럽게 올라오는 잡초들을 보며 이들도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 나도 이놈의 잡초처럼 끈질기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60년 다 돼가니까는 그건 뭐 그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살고 뭐 이러는 거는 뭐 농사에 짓고 뭐 개간하고 여기 와서 밥해 입고 댕기고 이런 거는 그건 생각나지만 고향 있을 땐 사던 거는 뭐 나이 어려가지고 뭐 그전 다 잊어먹었어요. 60년 다 돼가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투를 안 잊어버리셨어. 예. 말은 안 잊어버려요. 말은 그대로죠. 그대로죠. 참 먹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개척을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말해요. 가깝고도 먼 땅. 알고는 있으나 낯설기만 했던 곳.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곳.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철책을 따라 삶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철책.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많은 이야기를 속으로만 쌓아가며
침묵해야 할까요? 네, 이 북쪽 벙커가 이렇게 보일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동도를 지나서 파주, 연천에 이르는 서부전선을 지나 DMZ의 정중앙에 있는 철원 승리전망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철원도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DMZ를 따라 민통선 마을을 돌아보니까요,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삶 또한 전쟁이었구나, 참 치열한 삶을 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는요, 철원을 시작으로 이 중부와 동부전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